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애드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블렌더는 UV 팩 마스터라는 제 유료 애드온인데, 웬만하면은 유료 애드온은 조금 좀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걸 추천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할 가치가 있는 상당히 좀 권장할 만한 그런 애드온이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직접 제가 이제 써보니까 상당히 이만한 UV 패킹 관련 애드온 중에서 거의 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UV 작업 같은 거 모델링하고 UV 작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UV를 이렇게 폈어요. UV를 펴고 언랩 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UV들을 이제 피긴 폈는데 이거를 이제 요 UV 영역 안에 요걸 이제 배치를 이제 잘 해야 되죠.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이리저리 배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빈 공간의 영역들 이제 남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채워야 되는데, 이것들을 뭐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수동으로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수고가 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 패킹 작업. 그러니까 UV를 언랩하는 거는 UV를 펴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배치를 해서 채워놓은 거는 이제 패킹 작업이라 하니까, 그래서 이 패킹 작업을 이제 도와주는 게 이 UV 팩마스터 그 애드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 UV 애드온을 깔고 나면 이제 이런 UV 에디터 요 상에서 이런 탭이 하나 생기거든요. UV 팩마스터 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보면은 UV 팩마스터 엔진 프로, 그리고 제너럴 옵션은 이제 스레드 카운트라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CPU 코어에 스레드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UV 패킹 작업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걸 하려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 여러 가지 계속 돌려서 UV들을 알아서 배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당연히 CPU가 성능이 이제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다면은 더 빨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uxiliary operation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제 제공해요. 오버랩 체크, 예를 들면 UV 영역이 어떤 겹쳐져 있다든가, 그 겹쳐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겹쳐져 있는 영역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 준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측정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해요. 가지고 밑에 보면 auxiliary operation 밑에 메인 모드 있죠. 이제 이게 이제 기능들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메인 모드 이제 싱글 타일, 뭐 패킹 방법, 패킹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있고, 여기 팩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패킹 옵션 쭉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옵션들 쭉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볼게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여기 팩 돼 있는 거, 요거를 싱글 타일. 싱글 타일이라는 것은 요거 이렇게 네모난 UV 영역이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쉐이더 하나에 텍처 한 장인 건데, 여러분 UDM이라고 요즘 쉐이더 하나에 텍처를 여러 개 그 UV 영역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요즘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자 지금 이제 싱글 타일로 한번 볼게요. 그냥 팩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 계산을 해갖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UV들을 최대한 영역을 자기가 계산해서 틈새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두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모델에 제가 갖고 있는 잠수함 모델에 지금 각자 UV 편 것들의 각자 비율, 지금 제일 큰 게 요거죠. 지금 요 제일 큰 게 지금 세로로 해도 요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죠. 요게 이제 요거 기준으로 그 밑에 이제 작은 것들이 1대1 모델과 UV 편 것 비율 그대로 이제 펴주게 되는 겁니다. 그 패킹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UV를 폈을 때 이렇게 이제 1대1 비율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팩을 하게 되면 지금 요거 UV 형태 요걸 그대로 잘 알아서 공간을 자기가 잘 배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몇 옵션들 볼게요. 프레시저는 됐지. 이건 정확도라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은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 예를 들면은 UV를 이제 배치를 패킹을 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높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높이면 되고, 웬만하면 500에서 1000 사이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에네이블에 되어 있죠. 지금 UV 패킹을 얘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UV를 여기 넣으면은 여기를 회전해서 넣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수직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안 들어가지잖아요, 공간에.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은 들어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테이라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 회전을 시킬 때 어느 각도 단위로 하냐 그런 건데, 가지고 요거 로테이션 스텝은 이것도 역시 90도, 그러니까 직각,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만 UV들을 다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건데, 뭐 굳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고 싶다면 45도 각도 정도 팩을 해보면은 45도 각도 단위로 돌려서 패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수직으로 서 있던 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좀 더 공간을 좀 더 뭐랄까 아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더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비율들을 조정해서, 자 그렇게 되고, 지금 픽스드 스케일이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패킹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수직을 한 것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스케일 변화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픽스 스케일을 해버리면 요 스케일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만 회전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냥 완전 특별하게 좀 더 뭔가 내가 UV를 고정을 각자 펴는 것보다 고정을 해야 된다, 변화 없이, 크기 변화 없이 해야 된다면 이제 켜주시고,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노멀라이즈드 아일랜드라 돼 있는데, 요거는 뭐면은 각자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쓰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패킹을 했을 때 각자 모델에 일관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일랜드 UV의 그런 영역들을 서로 좀 더 크기들을 좀 더 평준화해 갖고 좀 더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미묘한 변화가 있긴 한데 뭐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UV 영역에 따라서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옵션들 한번 볼게요. 픽셀 마진이라 돼 있죠. 픽셀 마진을 키면은 마진이란 거는 어떤 여유를 남겨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UV를 폈을 때 이런 빈 공간이 있잖아요. UV들 간에 최소 이렇게 너무 겹치거나 붙어 있으면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쓰시려는 UV 영역에 텍처 해상도가 몇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 4096이다, 혹은 2048이다, 512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기준으로 픽셀을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남겨둘 것이냐 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해내요. 픽셀 마진 5니까 5픽셀 정도인 거죠. 그러면 텍처 사이즈 2048일 때 5픽셀 정도를 공간을 옆에 이제 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펴보면은, 자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간 느낌이죠. 그래서 조금 그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걸 한 1로 해볼게요. 아마 조금 더 빡빡하게 될 거예요. 자, 아까보다는 좀 공간들이 딱 1픽셀 정도의 이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게 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으로 좀 더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사실상 거의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텍스처 작업 같은 거 할 때 의도치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의도치 않는 서로 픽셀 간섭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 텍스처 영역 안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픽셀이니까 각이 지잖아요. 이렇게 각이, 그죠? 각이 이렇게 지다 보면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픽셀 마진은 좀 여유롭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픽셀 마진 정도는 이 정도 기본으로 이제 두시고, 그 다음에 휴리스틱 서치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아까 패킹할 때 계산을 아까 했잖아요. 계산 시간 초를 늘려갖고 좀 더 심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초를, 그 검색을 타임을 늘리는 거예요. 제가 휴리 검색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면은 지금 CPU랑 GPU가 둘 다 계산을 하죠. 그래서 더 나은 결과가 조금 더 나올 때까지, 물론 이게 그냥 하는 거랑 몇 초 더 한다고 해서 뭐 극적으로 뭐 이렇게 더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산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거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돌려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2초 정도로만 둬도 충분합니다. 어드밴스 휴리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되는데 더 나은 결과를 좀 얻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뭐 아주 극적으로 이게 뭐 좋아진다라고는 보긴 힘들어요. 그래도 아까보다 좀 더 뭔가 또 공간이 점점점 뭐라 해야 되나, 빈 공간이 좀 더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밴스 정도 뭐 이렇게 해주시고 2초 정도, 이 정도만 해주셔도 이 휴리스틱 서치 기능은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록 오버래핑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냐면은 여러분 이제 UV마다 여러분 폈을 때, 지금 저는 잠수함이니까 예를 들면 같은 객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같은 형태 UV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보면은 뭐 메인 모드에 보시면은 얼라이닝 툴이라 있거든요. 정렬 도구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걸 찾은 게 Select Similar, 그러니까 이 UV 영역 같은 것들,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 같죠? 서로 이제 모델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게 있어요. UV 영역 안에. 계산을 해갖고, 비슷한 UV 영역들을 이렇게 안에서 찾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진 게 나왔죠? 그죠? 지금 보면은 말뚝처럼 튀어나온 게, 이게 지금 제 잠수함 안에 8개가 있거든요. 같은 UV 형태를 가진 게. 그래서 얘를 UV를 한번 언랩을 펴볼게요. 자, 해서 U로 언랩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다 똑같은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렇게.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같은 텍스처를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 고유의 텍스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또 형태 똑같으면 텍스처도 뭐 똑같이 들어가도 뭐 그렇게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서로 같은 것끼리 서로 쌓는 거, 그 위에. 그래서 일일이 수동으로 이런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어거지로 수동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동으로 얼라인 시밀러,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스택을 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쌓아줘요. 그러면 공간이, 얘네들이 아까 이만큼 있던 공간이 요만큼으로 압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공간이 많이 절약되는 거죠.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같은 것들, 뭐 건축물 같으면 같은 거 형태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UV를 적층을 해갖고 이렇게 쌓는 거죠. 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 동그라미 얘는 약간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번 옵션 밑에 있거든. 어드저스트 스케일이라 돼서 서로 이제 아일랜드들을, 그러니까 스케일들을 이제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버텍스도 이제 그 다음에 체크를 해갖고 그걸 수정할 수 있거든요. 스케일만 먼저 했을 때, 얼라인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긴 하지만은 아직도 버텍스들 간의 위치는 맞지가 않아요. 서로 이제 UV 간의 정확한 스케일을 맞춰졌지만 버텍스들 간의 위치는 맞지가 않죠. 그때는 체크 버텍스, 그런 다음에 correct vertices 이걸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스레시홀드를 해갖고 아주 소점 단위로 이렇게 수치를 지정해주고 얼라인 시뮬러 스택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버텍스들이 완전한 한 곳에 완전히 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일단 스케일이 지금 얼추 비슷해 맞고, 그 다음에 버텍스까지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버텍스들이 맞았고 완벽하게 중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라인 시뮬러 스태크 기능을 써갖고 완전 이제 같은 UV들은 같은 공간 안에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그 다음에 다시 싱글 타일로 돌아서 자, 그래갖고 얘들을 록 오버래핑 이게 그냥 여기서 저장해주고 그냥 여기서 이거를 획을 해보면 얘네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죠, 그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록 오버래핑 서로 겹쳐진 것들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이 아까 형태가 록 오버래핑 된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까도 요거죠. 유지가 되면서 요걸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서 서로 이제 패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들을 흐트리지 않게 유지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이제 록 오버래핑을 해도 되는 거예요. 록 그룹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록 그룹 넘버 같은 걸 매길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룹 어사인먼트를 보면 지금 보면 제가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전부 이제 언셋 돼 있고 얘를 록 그룹 넘버 1에 assign island to 록 그룹이라고 합니다. 얘는 1번이 지정된 거예요. 1번이 지정돼 있고 그러면은 얘는 해제 동그라미는 해제해 볼까요? onset 록 그룹. 그러면은 전체 한번 볼게요. n이라 돼 있고 없다는 뜻이고 1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패크를 하면은 아마 동그라미는 전부 해제될 거예요. 동그라미는 해제되고 아까 록을 걸었던 요 부분은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얼라인 툴에서 그러니까 스택을 쌓는 걸로 서로 UV 비슷한 거 찾아서 스택을 쌓게 하고 얘들은 너는 그룹을 걸어서 이제 이렇게 안 퍼지도록 이렇게 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같은 거는 일종의 그룹 관리처럼 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기능에 해서 뭐 이렇게 UV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1번 그룹 어디 있지? 셀렉트 해갖고 찾아낼 때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일랜드 스케일 리밋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얘네들이 스케일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정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가지고 얘들을 뭐 예를 들면은 얘네들을 막 이렇게 키운다든가 이렇게 줄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나는 고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스케일을 딱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얘네들 이 정도로 고정을 시켜버려 나머지들은 뭐 스케일이 커지든 더 많이 차지하든 그걸 상관없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을 set 스케일 리미트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show 스케일 리미트 세팅 보면 얘는 100%. 이게 지금 기준이에요. 100%. 그럼 나머지 얘들은 그러면 이렇게 패킹을 했을 때 이제 알아서 펴지게 한다는 거. 아까 show 스케일 리미트 세팅 했을 때 100% 된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100%는 그게 기준이니까 그 외 나머지들 이제 알아서 나머지 이제 꽉꽉 채워야 되는 거죠. 꽉 채워졌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공간 완전히 뭐 낭비하는 거 없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냥 패킹했을 때는 계속 안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스케일 세팅을 딱 하게 되면은 넌 얘가 이제 100%니까 그 외 나머지들은 뭐 알아서 채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꽉 채워졌죠. 그죠? 그냥 아일랜드 스케일 리밋 없이 패킹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일랜드를 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그런 비율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거 잘 모르겠다. 뭐 기능들 설명 들어도 그래서 나 그냥 여기 꽉 채울래.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큰 거. 왜냐하면 가장 큰 거를 그냥 했고 그냥 팩을 하면 얘들을 이제 채우려고 키우다가 얘도 같이 커진다 이 말이죠. 같이 커지다가 이렇게 UV 영역에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더 이상 키우다 걸려. 그러면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요. 더 이상 중지돼요. 얘네들도 키우다가 더 이상 크기가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set scale 리밋으로 이렇게 락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산을 이제 일종의 제외를 시키는 거죠. 크기 조절을, 스케일 조정을. 그럼 다른 것들은 여기 뭐 이만큼 얘네들을 커져갖고 뭐 이렇게 채우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요런 놈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한 절반 정도지만은 짝대기가 이제 커지다가 중간 어딘가에 걸릴 거잖아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제일 큰 거 기준으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건 빼도 되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봐도 길쭉하고 큰 거. 이런 것만 여기 set scale 리미트로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러면 팩을 해주면 전체 선택을
전체 팩을 해주시면 아까 스케일 리미트를 건 거 외 나머지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케일을 막 키워갖고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꽉 채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스케일을 걸고 뭐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있어도 돼. 원래는 이 정도 크기인데 예를 들면 뭐 밑면에 있던 거 혹은 뭐 구석에 막 보이지도 않아 안쪽에 막 그런 거면은 막 일부러 줄여갖고 왜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뭐 더 커서 이렇게 좀 더 텍스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게 어디 구석탱이에 쳐박아둔 다음에 얘들 스케일 리미트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전부 팩을 걸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스케일 리미트를 건 거 외 나머지들을 알아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갖고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죠? 이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 기본적인 이 팩 마스터 여기서 UV 기능들은 사실상 뭐 거의 다 이렇게 쓴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간편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적인 건데 UDIM 텍스처 패킹을 마지막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지금 보시면 타일즈도 있고 되는데 그룹을 줘갖고 타일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룹도 타일즈라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다른 것들 다 닫고요. 여러분 밑에 보면 아일랜드 그룹핑이라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룹핑 메소드라 되어 있는데 재질별로 예를 들면 여러분 재질로 이렇게 따로 색깔을 배치를 해갖고 재질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수동으로 그룹 스키마라 되어 있는 그룹 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로 해볼게요. 객체별로도 있고 하는데 이 방법이 그룹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 스키마 그룹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룹 제로 지금 아무것도 그룹이 안 돼 있잖아요. 그룹 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뭐 그룹 어사인 하란 거로 그렇게 딱 떼고요.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그룹 2 다음에 뭐 그룹 3 그냥 지금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원하는 방법 그 영역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 두상, 뭐 몸통, 손 뭐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인간적인 신체로 보자면 그럼 나머지 짜잘한 거 G3 이건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어사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자 한번 전체 한번 쇼 그룹 어사인먼트를 볼게요. 자 여기 0, 1, 2, 3 이렇게 4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패킹하게 되면 타일을 여러 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옆에 타일 경계면을 봐야 되니까 뷰에 보시면 UDIM 그리드라 돼 있죠. 그리드 쉐이프를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요. 그럼 UV 셋이 하나, 둘, 셋, 넷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을 뭐 이렇게 두시고 뭐 이렇게 팩 쫙 하면 어떻게 0, 1, 2, 3 이렇게 되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배치된 그룹으로 해쳐 모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UDIM으로 이제 피는 그렇게 됐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피는 것도 각자 이제 그룹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케일 리밋이나 이런 것들도 또 따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쇼 스케일 볼까요? 지금 100%돼 있는 것들 또 제외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팩을 한번 쭉 해볼게요. 그럼 요게 좀 더 채워지겠죠? 그렇죠? 아까 요 가장 긴 거 요거 때문에 걸려서 더 이상 크기를 못 키우니까 이게 공간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스케일 리미트를 딱 설정해줘서 얘네들 제외시키니까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채워지는 거죠. 그죠? 스케일 리미트 아까 정해진 것들 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료 애드온 UV 팩마스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이제 유료인데도 제가 봤을 때 UV 패킹 작업에 대해서는 이만한 또 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드온 같은 거 좀 여러 개 깔고 많이 깔고 이런 게 조금 복잡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편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어떤 기능들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싶다면 이런 애드온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설명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